Looking down when I found you, think I'm about to fall in deep. Definitely out of my league, but I think I could be just what you need. You seem like a quality person, yeah, and I know you'd feel the same. No, we might not ever work out, but I might get carried away, yeah. I've been there before and I know how it ends, but then again, my internet girlfriend is all that I want. She's tripping my heartbeat and it's leading me on. Took a shot now thinking you'd be the one in my arms, but I'll never deserve it, 'cause she's just too perfect. 안녕하세요, 서호토반입니다. 오늘은 볼보 XC90 T6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7년식 XC90 T6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최승윤 작가라고 합니다. 작가님이요. 어느 분야의 작가님이신가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가. 네. 네, 멋진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53,000km 정도 탄 2017년식 차량을 한 달 전쯤에 중고로 얻어왔고요. 그전에는 제가 G4 엑스턴 차량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가 신차가가 현재는 한 9,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볼보는 거의 할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뭐 한 푼도 할인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얘가 지금 4년이 지난 모델임에도 제가 7천만 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볼보는 감가가 뭐 거의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세금이랑 또 상사 매입비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7,80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7,800만 원이요? 네. 감가가 정말 안 되네요. 이 차량이 감가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대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중고로 산 이유가 대기 기간을 제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볼보에서 일단 수입되어 오는 차량 수도 적기도 하고냐, 그리고 찾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매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연식이 조금 더 짧은 거를 살까도 생각을 했는데, 한 2018년식 막 이런 것들은 8천이 넘어가요. 뭐 요즘에 신차를 사면은 개별 소비세 할인도 있는데 진짜로 중고를 사는 의미가 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고를 사면 그래도 한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네,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보험료는 얼마? 제가 지금 한 80만 원 정도, 제가 뭐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치매 할인이나 뭐 이런 것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보험사에 책정된 차량 가액이 생각보다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에 물어봤어요. 진짜 이 금액이 맞냐고. 네. 네, 근데 뭐 자동으로 책정되는 금액이 4천만 원을 안 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보험료는 되게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통 시내에서 다닐 때는 7에서 8 정도고요. 고속도로를 할 때는 11에서 12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차량 덩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만은 없는 정도의 연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승차감이 확실히 좋다라는 게 체감이 확 되거든요. 이거를 타기 전에 국산 고급 브랜드도 타보고 전기차도 타보고 여러 가지를 했었을 때 승차감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줬던 차고요. 그리고 제가 전기차로 넘어갈까 해서 저 앞에 있는 아이오닉 5나 모델 Y나 이런 것도 타봤어요. 근데 달리다 보면은 뭐 전기차의 조용한 것보다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게 더 강한데, 얘는 정말 차가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네. GV80을 굉장히 많이 보셨었다고 저한테 네, 그러셨는데, GV80도 보고 70도 보고요. GV80이랑 비교했을 때도 정숙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뭐 차가 뽑기 운이 있겠지만 시승을 해봤던 차량이 GV80 3.5 한 3만 킬로 정도 탔던 차량이었는데요. 제가 탔던 차량은 좀 진동과 소음이 내가 디젤 차를 잘못 탔나 싶을 정도로 좀 진동과 소음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22인치 휠이 껴져 있어서 그런지 승차감이 이게 좋은가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휠이 좀 작았으면은 네.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정숙하지 못하고 네네. 승차감도 별로였다고 느끼셨군요. 그러니까 GV80 네. 오너분들이 들으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네. 제가 탔던 것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쵸. 네네. 또 사람마다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저도 사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던 건데, 생각보다 제로백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일반 모드랑 다이나믹 모드랑 별 차이가 없는 차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정말 즉각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백이 얘가 6.7초가 나와요. 가끔씩 이렇게 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달릴 수 있는데 안 달리는 것과 달릴 수 없는데 안 달리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런 자신감도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이 친구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차량이다. 네네, 맞아요. 그러면 또 다른 장점 어떤 거 있나요? 그리고 뭐 이거는 XC90의 너무 이제 유명한 장점인데 오디오가 굉장히 좋죠. GV80 탔을 때 렉시콘 네. 오디오를 듣고 제가 K9에서도 듣고 GV70에서도 들었는데 엄청 프리미엄 오디오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오디오가 정말 좋다,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디오가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볼보 하면 정말 대표적인 장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장점은 어떤 거 있나요? 그리고 제가 차를 바꿀 때 이번에는 좀 브라운에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실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려를 했었던 이런 대형 SUV 중에서 이러한 좀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얘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반자율 주행이 굉장히 잘 돼요. 제가 요즘에 탔었던 뭐 현대기아차나 최신 차들이랑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해야 되나? 요즘 차에는 거의 다 있는 장점이지만 2017년식임에도 거의 뭐 요즘 차랑 같은 정도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얘가 B5나 B6라고 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얘가 생각보다 스탑앤고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돼요. 이게 지금 시동이 껐다 켜진 건가? 저도 약간 못 알아챌 정도로, 물론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타면 더 좋겠지만 제가 타봤었던 다른 마일드 하이브리드보다 스탑앤고가 오히려 더 부드럽게 잘 된다. 그래요? 네네. 저도 사실 한 2주 정도는 이게 스탑앤고가 걸린지 저도 몰랐었어요. 특히 음악을 틀거나 네. 그랬을 때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장점 또 있나요? 이 이상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팔불출인 것 같아서 네. 사실은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이상의 차가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이따가 얘기하는 단점 몇 가지 빼고는 거의 빠질 게 없는 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이 헤드레스트예요. 이게 볼보가 이게 일체형 헤드레스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절도 안 되고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볼보 운전자분들은 이 목베개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전에는 이제 국산 차들은 이걸 바꿀 수가 있으니까 아인반 헤드레스트를 사가지고 달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제가 이걸 달고 있긴 하지만 뭘 해도 목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생각보다 뒷좌석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사고 나서 알았는데 뒤에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나 그런 게 아니라 판스프링 방식으로 서스펜션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좋은 기술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GLE나 X7이나 그 정도의 승차감을 기대하신다고 그러면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제가 저희 어머니를 뒷좌석에 모시고 네.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전 당연히 그 전에 G4 렉스턴보다 좋다는 얘기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G4 렉스턴보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뒤에 타시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앞좌석에 오시니까 네. 확실히 앞좌석은 좋은데 뒷좌석은 좀 불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앉아보니까 네. 좀 시트가 조금 단단한 편인 게 아닌가, 그런 게 조금 단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근데 사람마다의 차이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카페를 봐도 뒷좌석 승차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다음 단점은, 이 뒷좌석을 보시면은 두 명이 앉기에는 굉장히 이제 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3명이 앉기는 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가운데 자리는 거의 그냥 애기들이나 이제 어린이만 조금 탈 수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사실 7인승이라고 하더라도 3열에 사람을 잘 태우진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정도 대형 SUV라고 하면은 2열에 3명이 앉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네. 근데 얘는 2열에 3명을 태우기는 좀 많이 불편한 차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은 어떤 거 있나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좀 많이 싣고 다니거든요. 이 차 크기 자체는 그전에 G4 엑스턴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트렁크 공간 활용도가 G4 엑스턴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량 자체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구멍이라든가 아니면 3열에 이제 컵홀드가 튀어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림을 쏙 집어넣는 게, 그런 게 G4 엑스턴보다 활용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요. 일반인 분들에게는 별로 단점은 아닐 거예요. 저처럼 그림을 싣고 다니시는 분들은 네. 많이 없을 테니까 그게 저한테는 조금 큰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큰 짐을 많이 실어하시는 분들은 단점으로 다가오겠어요. 골프백을 싣거나 그런데 문제는 없는데, 저는 근데 그림을 그냥 통째로 넣어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 아니면 대부분은 괜찮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은 어떤 거 있나요? 다음 단점으로는요,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면 되게 잘 되고 좋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밑으로만 나와요. 내비가요? 예.
전체 화면이 되어 있지 않고 요 메뉴들을 없앨 수가 없거든요. 밑에 있으니까 네. 이제 운전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다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이런 게 좀 그냥 소소한 단점. 그러면 또 단점이 있을까요? 그 다음 단점으로는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지만 이 볼보가 안전 관련한 이런 경고음을 굉장히 많이 내주기 때문에 음악을 듣다가 이 안전 관련 이 경고음 때문에 끊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차들은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얘는 무조건 음악을 줄이고 걔를 들려줘요. 얘는 무조건 안전이 먼저예요. 큰 단점은 아닌데 네. 좋은 거긴 좋은 거니까. 근데 약간 어떤 분들은 좀 거슬리실 수도 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오히려 약간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차량 타시고 후회하신 적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시잖아요. 3년에서 5년 후에 전기차로 갈아타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타면 탈수록 전기차가 나와도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완성도가 높은 차인 것 같아요. 전기차로 넘어간다는 게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뭐 따라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용하고 힘이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거의 뭐 전기차만큼 조용하고 어느 정도 힘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이런 고급 천연 가죽 같은 게 사라지고 이제 비건이라든가 이런 네. 식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좋은 가죽을 쓰는 차량들이 전기차에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하다 보면은 더 오래 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장점 끝에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이 이상의 다른 차량이 필요할까? 네네, 맞아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하셨던 차량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어떤 차량 비교하셨는지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었던 GV70, GV80, 제규 F페이스는 실제로 뭐 계약도 했었고, 그리고 모델 Y도 시승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지프에서 그랜드 체로키 풀체인지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기다려보고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내 출시가 굉장히 좀 늦어졌어요. 그것도 있었고,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GL2였어요. 그러니까 GL2 정도 되면은 사실 승차감도 얘보다 더 좋을 거고, 그리고 벤츠의 뭐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한 3년 정도 타다가 전기차로 넘어갈 건데 내연기관 차에다가 1억이 넘어가는 돈을 쓰는 거는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GL2는 나중에 전기 버전으로 나오면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교하셨던 차량이 정말 많으셨군요. 그러면은 모델 Y는 왜 배제하게 되셨나요? 제가 테슬라 차를 전 시장에서 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디자인도 좋고 뭔가 우주선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어떤 분이 모델 3도 잠깐 태워줬었어요. 근데 승차감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델 Y를 시승을 하고 싶었는데 테슬라 시승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돈을 내고 모델 Y를 3시간을 빌려가지고 시승을 했는데 한 1시간 타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 와이프도 힘들다고 하고, 이게 승차감이 되게 좀 괴롭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돈을 냈지만 그냥 1시간 타고 반납을 해버렸어요. 많이 하드하다고 느끼셨나요? 이게 하드하다라는 거랑 좀 다르게 몸이 계속 흔들린다라고 해야 되나? 지속적으로 계속 불편함을 느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제네시스를 탔던 것보다 아이오닉 5가 훨씬 더 승차감도 좋고 성능적인 거나 이런 거 다 마음에 들었는데, 차가 좀 작고 실내가 조금 고급스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아이오닉 5는 넘겼고, 또 GV60도 네. 고려를 했었는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너무 좋은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는 그래도 2, 3년은 기다려야지 되겠다. 한 아이오닉 7 정도? 그런 거 정도 나오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 구매를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구매하기 전에 꼭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성향이 많이 갈린다라고 봐요. BMW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주행 성능 그런 걸 좋아하시고, 벤츠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라든가 아니면은 안락함 이런 걸 테고, 다 좋은 브랜드인데 일단은 점잖하지만 힘이 있고 좀 유니크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XC90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벤츠 차량이나 BMW보다 길거리에서 훨씬 적게 보이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 차라서 그런 거겠지만 단점이 별로 없어요. 엔진 성능도 저는 가솔린 2.0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괜찮고, 그리고 현재 나오는 차들과 비교해서 편의사항이나 안전사양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신차를 사든지 중고를 사든지 다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신차를 사시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중고를 사셔도 거의 신차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물론 뽑기 운이 있어야겠지만 괜찮지 않을까. 1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차량 중에서는, 그리고 내가 굳이 에어서스까지는 없어도 된다 라고 하면은 거의 뭐 단점이 없는 차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승차감이 예. 에어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네, 앞좌석은 네. 사실 별 차이가 없죠. 근데 뒷좌석에 중요한 사람들, 아니면 승차감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에어서스가 있는 모델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1억이 넘어가면은 사실은 GL2나 아니면 X7이나 그걸로 넘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을 테니까, 에어서스가 없는 1억 미만에서는 굉장히 좋은 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서오토바님도 보니까 화면보다 되게 미남이세요. 화면이 약간 좀 후덕하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슬림하고 키도 되게 크시고 네. 핸섬하셔가지고 좀 놀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즐겁게 네. 리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XC90에 대한 정보 이렇게 네. 나눠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오늘 방송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서오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오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은 어떤가요? 다들 되게 좋은 차 샀다. 네, 어떤 애들은 뭐 좀 장난식으로 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도 사실 타고 내릴 때마다 좀 흐뭇해요. 뭔가 고급차를 탔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고급스럽지만 허영심이 있어 보이지 않는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네. 북유럽 특유의 약간 좀 실용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보 이미지가 참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